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 이번에는 이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가 관심들이 좀 많으시죠?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또 이걸 전문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연 적도 있고요. 근데 가능한 한 저는 좀 평가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중에 좀 요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평가를 한번 훑어볼게요. 장기화기간 평가. 그러면 이 장기화기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내려오죠. 이 방법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에 대한 고시를 공단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항상 게시가 되죠. 이게 자주 바뀌어요. 이게 뭐 그냥 한번 정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좀 몇 가지 바뀐 게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정기평 옛날에는 이제 그 좀 틀렸는데 2년에 한 번씩,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정기평가로 바뀌었죠. 3년 주기로 시설 제가 짝수 제가 올수 이렇게 해서 제가는 기관이 많으니까 뒤에 그 기관교의 끝번호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틀리게 해서 3년 주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받는 평가다. 그리고 절대평가다. 옛날에는 상대평가였는데 요즘은 절대평가로 나눠서 점수별로 A, B, C, D, E 해서 일정한 점수가 90점이 넘으면 A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5등급으로. 이 가산금도 지급을 하죠.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산금도 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등급을 받으면 다시 받아라 하고 어때요? 재평가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재평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재평가 해가지고 조금 좀 들여다보면 뭐 그때는 좀 재평가 받으신 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으면 그 서류나 이런 걸 좀 꾸며보고 그러면 그렇게 다시 또 뭐 받는 건 어렵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기간 기간 평가는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가장 많으시고 또 이 그 세미나 같은 걸 봐도 이쪽으로는 좀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도와드리는 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즉 조언을 해드리는 거는 합법인데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서류에 개입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외부에서 어떤 그 도움 주는 분들을 청하실 때는 컨설팅만 받으셔야지 이 서류에 직접 개입을 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높은 등급을 받는다. 즉 그러면 가산금도 받고 야 이거 광고 효과도 되는 거 아니냐. 홈페이지 보면 상단에 올라가지. 기관 들어올 때 현판도 주지. 이 최우수 등급 기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물론 좋은 겁니다. 나쁜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효율성은 좀 미지수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 장기간 기간을 자연스럽게 내가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야 최우수 등급 받았고 가산금도 지급받고 막 그러면 축제해야죠. 직원들한테 회식도 좀 시켜주시고 굉장히 좋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무언가 행위를 한다는 거는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산금도 받고 그렇다고 어르신 수가 늘어나나요? 어르신 수는 안 늘어나거든요. 예, 가산금만 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어르신 수는 내가 노력을 해야죠. 좀 더 이 평가에 집중하시기보다 어르신 수 늘리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광고 효과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드린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만족할 만하지는 않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평가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즉 A등급 받으려면 첫째는 이 3년 초에 서류를 철저하게 잘 좀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서류가 엉망이었다가 벼락치기 시기대로 좀 뭐 강사도 초빙해서 이 3년치 서류를 막 꾸며놓고 그런다고 해서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이렇게 서류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A등급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규칙에 좀 맞게 기관을 평상시에 운영을 하셔야죠. 이 서류라는 게 기관 운영의 결과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운영은 막 좀 안 맞게 하는데 서류가 좋게 나온다? 이건 좀 이상하죠. 예, 꾸민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평가 받을 때는 적당히 좀 포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1점부터 뭐 꽤 많죠. 2점, 3점, 4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1점들은 좀 포기를 하시고
이렇게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A등급을 잘 맞더라고요. 그동안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평가나 운영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나는 평가를 잘 받을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운영에 치중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절 지켜보면 A등급 받기 위해서 장기형 기간을 마치 운영하시는 듯한 어떤, 물론 그러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대표님들이 왕왕 있어요. 막 평가 잘 받으려고 막 서류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막 돈도 좀 들여서 컨설팅도 받고 그러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냥 장기형 기간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3년치의 결과값으로 등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평가예요. 예. 장기형 기간 운영은 핵심이 돈이에요. 돈 버는 일 외에는 어때요? 신경을 분산시키면 그만큼 돈 버는 일에 지장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장기형 기간의 운영의 핵심이 돈이니까 이 돈을 버는 일은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이에요.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어르신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을 어때요? 관리하는 일에 핵심을 둬야 기관이 잘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 등급 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높은 등급을 받았다, 곧 내 수입이 높아진다는 아닙니다. 또 깔끔한 서류 종류가 곧 내 수입과 연결된다? 아닙니다.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가란 내가 3년간 잘 운영했는지 안 운영했는지 그 자체를 좀 서류상으로만 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거다. 규칙에 내가 운영하는 게 얼마나 맞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거, 평가가 말 그대로 평가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이 평가에 대한 의견이죠. 가장 좋은 평가는 자연스러운 업무 처리의 결과값으로, 즉 꾸미지 않고, 하나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어때요? 평가를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왜? 정확한 나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점. 내가 서류 관리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이걸 보완해 마라. 이걸 보완하려면 시간이 되게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는데 그냥 이건 포기해. 이럴 수도 있고요. 운영상으로. 반대로 어때요? 이런 건 좀 내가 보완하고 가는 것이 장기형 기간을 내가 앞으로 천직으로 삼고 있는데 좋지 않나 하면 그건 고쳐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정확한 나를 파악하는데 평가를 쓰셨으면 하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운영 규정이 1점부터 3점까지 다양해요. 그러니까 즉 급여의 종류별로 틀린 거예요, 이게. 급여 어떤 급여는 즉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건 1점이고 달랑 하나 운영 규정에 대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간보호나 이런 요양원 이런 시설은 어때요? 운영 규정하고 운영 규정을 다시 익년도에 했느냐, 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운영 규정은 굉장히 쉽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또 원래 2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1점부터 바뀐 건데, 운영 규정을 저희가 이제 샘플로 올려드리면 이 샘플로 올려드린 걸 가지고 그냥 참고해서 대충이래네.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에 별의별 얘기를 다 쓰셔도 되느냐고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1등급, 적당히 하셔도 기분 좋으면 1점 나오고요. 나머지 시설은 보통 2점, 3점이면 이게 반영 결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특히 중요한 게 운영위원회 규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막 써요. 뭐 이걸 좀 잘하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실제 회의록이 있어야지. 회계 지출은 하나도 안 되는데 회의비로. 그거 없잖아요. 또 이제 직원들 복지를 잘 해준다고 뭐 이렇게 봄, 가을로 아니면 분기별로 우리는 야유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얼마 지급한다. 실제로 지출한 내역은 없는데 뭐. 그냥 꾸며놓기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감사관이 지적을 하겠죠. 운영규정을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안 맞네요. 이렇게요. 운영회의를 매달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돼 있어요? 이거 좀 고치세요. 시정하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가겠죠. 운영규정이 저희가 내려드리는 자료집에 있는 운영규정도 11개 항목, 즉 법에서 얘기하는 11개 항목은 다 들어가요. 그거를 어때요? 기관 형편에 맞게끔 이제 참조하셔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놔도 있으면 0.5점은 받아요. 0.5점은.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도 0.5점을 받고 0.5점이 그 깎이는 거잖아요. 0.5점이래 봐야 100점 만점에 0.5점 얼마나 작아요. 예. 옛날 시험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0.5점 그러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포기하는 게 현명해요. 그리고 이걸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나중에 나와서 어때요? 현지조사 나와가지고 운영규정 딱 들여다보거든요. 운영규정은 그 기관의 어떤 그 헌법하고 똑같은 거라서 기관의 각종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대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어때요? 쭉 안 훑어보겠어요? 훑어보고 어때요? 현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죠. 이 나머지 이제 제가 한번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이것만 따로 띄워서, 왜냐면 평가하고 틀리게 이 운영규정이 약간은 중요한 면이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운영규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는 것이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지적 안 받는 게 좋죠? 지적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아라. 즉 가장 좋은 평가는 자연스러운 업무 처리의 결과값으로 끊이지 않고 그대로 나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평가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꾸미거나 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직전에 무언가 어때요? 내가 하려고 이렇게 막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열심히 세미나 다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르신 한 분을 더 잘 케어하고 선생님 한 분 더 만나는 것이 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